이제 그 앞에 개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또 T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이볼테이지 컨트롤러 제품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이볼테이지 컨트롤러들은 이제 타겟하시는 와트별로 어느 정도 좀 나눠져 있고, 그와 함께 이제 토폴로지 자체도 그에 맞춰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600W 이하의 제품인 거를 저희 쪽에서는 로우, 미디엄 파워 AC/DC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하이 파워 쪽은 이제 600W 이상이 되는 AC/DC 파워 컨트롤러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뭐 로우, 미디엄 쪽은 이제 한 플라이백이라든지 SR PFC 중에서도 싱글 스테이지 PFC 플라이백, 그리고 이제 레저런트 LLC 컨트롤러들을 이제 저희가 내부 제품군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하이 파워 쪽에서는 CCM이라든지 페이지 시프트 스위치, 그리고 커런트 쉐어링 컨트롤러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파워 컨트롤러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타겟하는 마켓 자체도 이제 와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보기 편하시게 이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DC/DC 컨트롤러도 저희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PWM 컨트롤러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클램프 포워드 컨트롤러, 그리고 브릿지 PWM 컨트롤러, 그리고 푸시풀 컨트롤러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고요. 우선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이제 75W 이하의 이제 제품군과 그리고 75W 이상의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75W 이하의 제품군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플라이백이라든지 뭐 LLC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플라이백이 이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W 이상이 되는 거는 PFC부터 시작해서 LLC, 그리고 이제 하프 브릿지 게이트 드라이버, 풀 브릿지 시프트 게이트 드라이버, 이런 제품들이 쭉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나눈 것들 중에 하나가 또 PFC가 연관이 있는데요. PFC는 아시겠지만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나라들마다 규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 인디아 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이 있고, 특히 유럽하고 미국 그쪽을 이제 오버시 마켓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되게 되시면 PFC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제 75W 언더에서는 이제 파워 팩터 커렉션이 그렇게 큰 크리티컬하지 않지만 75W 이상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PF를 만족해야 되는 0.9 이상의 PF와 인풋 파워 기준으로는 100W 이상으로 해서 이제 스펙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서 이제 플라이백 제품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뭐 제품으로는 12W 언더에서 인터그레이트 돼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에 AC 입력이 한 100V 이하일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출력을 내놓는 제품인 UCC288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DCM 플라이백과 QR 플라이백, 클램프 플라이백, 그리고 픽스드 프리퀀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각각의 제품들의 이제 특장점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DC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파워 레벨이 낮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디스컨티뉴스 모드를 지원할 수 있는 플라이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45W 이상을 원할 때는 퍼지 레조넌트 플라이백이라 해서 가상 공진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벨리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은 좀 더 그 앞에 것들보다 에피션시를 올리고, 실제 플라이백에서 사용되고 클램프돼서 없어지는 파워 에피션시를 좀 더 액티브 클램프로 바꿔오면서 그걸 가지고 모스펫으로 바꾼 거죠. 모스펫으로 바꿔서 에피션시를 올리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주파수 자체도 많이 올려가지고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겐과 함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프리퀀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인더스트리얼 쪽이나 아니면 오토모티브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플렉시빌리티와 그리고 이제 그 PWM, 일반적인 PWM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CC287XS와 이제 UCC2891X가 저희 이제 플라이백의 이제 대표적인 QR 플라이백 제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러 제품에 어드밴스 컨트롤러 로드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QR 플라이백의 특징인 밸리 스위칭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션시를 높이고 이제 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그 에피션시 최소점이죠. 이제 어찌 보면 로스 스위칭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압 레인지를 디텍팅해서 스위칭을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파워를 또 어느 정도 저희가 낮게 심지어 이제 0W까지 가능한 제품들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CVCC 컨트롤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제 아답터의 핸드폰 쪽에서 원하는 컨스턴트 볼테지와 컨스턴트 커런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겐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던 UCC 28780에 대한 하이프리퀀시 액티브 클램 플라이백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프로덕션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하신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레퍼런스 보드들도 TI.com에 UCC 28780을 치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우선 겐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모스펫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 회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컨셉에 맞추셔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칭 주파수는 1메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보드 사이즈를 줄이시고 싶으시면 겐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올려서 이런 제품을 만드시면 아주 이제 엔드 커스터머 쪽에서 원하시는 사이즈가 엄청 작고 파워 덴시티는 엄청 높은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로드 때 어댑티브 버스트 모드를 또 적용해서, 버스트 모드 자체는 아시겠지만 스위칭 주파수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랜덤하게 좀 바꾸면서 좀 더 스위칭 로스를 라이트 로드 때 줄이려고 하는 그런 스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라이트 로드 때 아니면 대기 전력 그런 스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겐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릴라이비티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OLP라든지 OCP, OPP, OTP라는 여러 가지 프로텍션 기능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도 프로텍션들이 잘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전력이 75mW 이하를 저희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데이터들을 원하시면은 레퍼런스 보드로 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에피션시 스탠다드도 COC라든지 DOE 레벨 6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 장표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해야 됩니다. 늘 아시겠지만 이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압과 전류에 겹치는 구간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FET는 열이 납니다. FET든 겐이든 열이 나게 되고 그거에 의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커런트 센싱도 하고 아이 매그네틱이라는 커런트를 트랜스포머 통해서 나올 때 그거를 그 실제 커런트 센싱을 CS 단위로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 네거티브 커런트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 클램프 커런트인 이쪽 Q2에서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표현한 건 네거티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이제 온오프 할 때 Q1의 VDS 전압을 어느 정도 어디에까지 떨어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IM의 이제 전류를 확인해서 저희가 게이트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GVS를 할 수 있도록, 제로 볼테이지 쪽에서 들어갈 때 최대한 갔을 때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드 타임이라든지 어댑티브 데드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킴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GVS 동작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을 액티브 클램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파워 덴시티를 올릴 수 있고 에피션시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OEM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치당 7W, 11W,
45W 이제 65W 타겟일 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레퍼런스로 만들었을 때 인치당 22W 아니면 65W 기준으로는 39W까지도 파워 덴시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와 있는 것들보다 많은 이제 파워 덴시티를 구현했고 실제로 사이즈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피션시 자체도 94% 정도로 이제 어치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보였던 UCC 28780이 이제 블락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페어로 저희가 또 UCC 24612라는 멀티모드 싱크로너스 렉티파이어 제품을 내놨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LLC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출력 전압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이제 5V나 12V 정도까지만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SR 컨트롤러 제품이 있었으면 이번에 이 UCC 24612 같은 경우에는 230V까지도 VDS 센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파수 자체도 1메가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LLC라든지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솔루션도 서포트가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UCC 24612-2가 LLC와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UCC 24612-1이 겐을 이용한 ACF라든지 DCM이라든지 QR, 일반적인 CCM 플라이백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가 턴온 딜레이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정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주파수 자체가 1메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토폴로지들을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는 SR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T 23 패키지로 아주 작고 2차 측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이사이드 디텍팅 하는 모양 아니면 로사이드로 하는 모양으로 각각을 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컨셉이시든지 서포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 파워에 관련된 솔루션들, 토포로지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일반적인 이제 저희 SMPS라고 하는 제품들이 이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라고도 하죠. 입력이 85에서 265로 들어올 때 그것을 렉티파이어에서 AC를 만들고 AC 렉티파이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캡과 다이어드를 통해서 더 DC도 평화를 시키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PFC를 사용해도 되고 PFC 75W 이상이 아닐 때는 PFC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이런 모양새로 이제 렉티파이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거는 부스트 된 거는 PFC가 있을 텐데 PFC가 없을 때도 어느 정도 렉티파이어 된 DC 전압을 가지고 플라이백을 쓰든 LAC를 쓰든 하이 볼테이지 아이솔레이트 DC 컨트롤을 사용해서 게이트 드라이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출력을 48V, 24V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텀비를 이용해서 전압을 내놓으실 수 있고 그걸 이제 렉티파이어 또 하는 것이 이제 싱커스 렉티파이어 다이오드든지 아니면 SR 컨트롤러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온 이제 출력을 가지고 출력의 이제 전압을 좀 더 낮추거나 코어 전압이나 이제 더 낮은 전압을 원하실 때 싱커스 버기라든지 이제 로컬 DC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이 솔루션은 저희가 TI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디지털 아이솔레이션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언제든지 필요하신 서포트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면 TI를 컨택하시면 여러 제품들을 알려드리고 디자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C/DC 스테이지에서 이제 PFC 쓰는 것과 이제 DC/DC 스테이지에서 그런 것들 쓰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놨고요. 한번 보시고 어떤 스펙들에 의해서 PFC 쓰고 어떤 스펙들일 때 이제 DC/DC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팩터 커렉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딥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제 PFC가 필요하냐?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입니다. 각 나라에 75W 이상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에서 제한을 걸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PFC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PFC가 없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탈 하모닉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이 전압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바로 턴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에 의해서 그 커런트가 아주 아발란치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거를 커런트가 증가하면서 한 방에 도통이 되고, 그 도통이 된 이후에는 다시 또 네거티브일 때는 또 다시 기다리게 되죠. 그런 딜레이들 때문에 파워 팩터 코렉션이 50 이하로, 그러니까 PF 자체가 0.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부스트라든지 버기라든지 그 PFC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상을 맞추는 거죠. 무효 전력이 이제 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효 전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코사인 제타, 그러니까 딜레이 성분을 V와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를 그런 위상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PFC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 PFC 컨트롤을 이용할 때 여러 이제 또 커런트 기반으로 됐을 때 여러 솔루션인데요. 트랜지션 모드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말하는 모드가 있고, 그거는 이제 크리티컬 컨티뉴어스 모드라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를 기준으로 커런트를 디텍팅해서 온오프에서 실제로는 이제 파형을 사인파로 만들어 주고요. 다른 또 방법은 이제 제로 커런트가 아닌 컨티뉴어스 커런트 모드로 해서 이제 커런트 레벨을 어느 정도 정하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온오프 하면서 이제 컨티뉴스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전류가 유지가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각각이 이제 파워 레벨에 따라서 이런 이제 토폴로지가 조금 달라지는데, TM 모드는 좀 더 300W 이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인터리브 TM이든 CCM이든 인터리브 CCM이든 어느 정도 믹스돼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kW 이상이 되면 인터리브 CCM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터리브와 이제 싱글이 뭐냐라면, 이제 싱글은 말 그대로 하나의 FT를 이용해서, 여기 S1이 이제 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1이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출력 전압을 내놓고, 그리고 전류를 파워 레벨을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리브는 두 개의 이제 스위치가 있는 S1, S2가 있는데, 모스펫을 이용해서 각각 분할시켜서 입력 소스는 같지만 출력을 내놓을 때 180도 이상을 이제 가지고 온오프를 해서 어느 정도 리플을 인젝션 시켰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출력 커런트 기준으로 보면 리플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와 싱글일 때와 그리고 인터리브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상쇄하는 구간이 생겨서 좀 더 낮은 커런트가 흐르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인젝션을 시켜서 서로가 이제 간섭을 시켜 이제 좀 더 줄여버리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스테이지 PFC 컨트롤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PFC를 쓰게 되면 당연히 LLC나 플라이백 한 개가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이제 PFC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트랜지션 모드 제품이 제일 유명한 UCC 28056이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인터리브는 UCC 2806X 시리즈들이 있고요. 컨티뉴스 컨덕션 모드는 UCC 28180과 UCC 28019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리브 컨티뉴스도 UCC 2807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각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션 모드는 싱글은 이제 하나의 스위칭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터리브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컨티뉴스하게 커런트가 유지되고 인덕터 쪽에서 그거를 이제 디텍팅해서 계속 이제 사인파로 만들어주는 모양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인터리브 CCM이라고 하는 인터리브드 컨티뉴스 컨덕션 모드는 각각의 또 입력은 같지만 이제 그 스위칭하는 FET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젝션을 시켜서 이제 출력의 리플을 많이 줄인 그런 솔루션이다. 180도 이상을 가지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PFC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리얼 파워라에서 실효 전력, 우리나라 말로 어퍼런트 파워라 해가지고 무효 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은 코사인 제타 딜레이에 의한 V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에 생기는 이제 위상차를 적용시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무효 전력이고,
진짜 리얼 파워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보내는 것이, 그래서 PF가 1인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PFC 컨트롤러 제품이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컨티뉴스와 이제 CCM으로 이제 커런트를 조정해서 이제 제타를 바꿨다라고 그래서 딜레이를 없애서 거의 같은 동시간대에 동작하도록 한 것이 이제 PFC 컨트롤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FC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하모닉이나 피크 커런트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로스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BFC의 타입이 몇 개의 토폴로지가 있는데요. 우선 많이 쓰고 계신 게 이제 부스트 PFC입니다. 이유는 이걸 사용하면 이제 좀 더 구현하시는 것도 편하시기도 하거니와 커런트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입력 커런트 전압이 낮으면 입력 전류도 높아지는데요. 왜냐하면 파워 레벨로 보면 뭐 1kW 기준으로 100V를 했을 때 10A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200V로 올리면 5A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언제나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의 그 넓이 그리고 케이블의 굵기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제 부스트 PFC를 많이 쓰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프로텍션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부스트 PFC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PFC 컨트롤러의 모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DCM 플라이백, 그리고 TM 부스트 컨버터, 그리고 CCM 부스터, 인터리브 TM, 인터리브 CCM 있습니다. 각각은 이제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와트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본 코스트도 이제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이백으로도 1kW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본 코스트적으로는 좋지 않고, 그리고 에피션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와트에 맞춰서 좀 더 제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트 PFC를 이제 하게 되면 TM 트랜지션 모드라든지 CCM이라든지 DCM이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서 좀 더 그림으로서 좀 표현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커런트 이제 선이 이제 굵은 선이 아닌 것들이 이제 커런트 실제 흐르는 거고, 이제 굵은 선이 그걸 이제 RMS로 봤을 때 이제 흐르는 전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모두 사인파를 모양으로 하고 있고, 동작을 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와 있고요. 다른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건 DCM Discontinuous Conduction 모드인데, 요거는 이제 커런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커런트를 디스컨티뉴스, 그러니까 끊어지듯이 동작을 시키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위칭이 이제 와트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큰 스위칭을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덕터의 그런 사이즈 자체는 되게 작거나 이제 와트 자체도 작은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모드 PFC를 보면 아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피크 커런트가 좀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제로 커런트를 디텍팅해서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 FET의 특성상 리니어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넌리니어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생기는 로스가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출력단에 생기는 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 CCM이나 인터리브 TM보다는 좀 더 큰 캐패시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렉티파이어 되는 것도 좀 더 좋은 렉티파이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로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350W 이하에서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토폴러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커런트 모드라고 하는데 컨티뉴스 컨덕션 모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입력을 이제 계속 디텍팅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센싱 레지스터를 통해서 커런트도 같이 디텍팅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를 토탈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컴패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LA 앰플리파이어 통해서 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드라이버에 보내서 FET를 컨트롤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출력 나오는 그 라인에도 이런 정확값을 달아서 레퍼런스 컴패레이터를 LA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서 비교해서 다시 멀티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정보를 기준으로 입출력의 전압과 전류를 다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 에버리지 커런트 모드 PFC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죠. 대신에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출력을 나누는 리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TM보다는 좋은 솔루션인데, 와트로 보면 350와트 이상을 이제 서포트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을 때 장점은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터리브드 토폴러지인데요. 우선은 리플입니다. 리플이 아무리 줄여도 인덕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크기 제한이 걸리면 이제 또 리플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솔루션이 되고, 그리고 그런 입출력의 캐패시터를 줄이기 위해서도 리플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에 왔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토폴러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인터리브드 PFC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싱글로 했을 때는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S1을 이용해서 온오프를 하면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조정하고, 그래서 출력으로 내놔서 이제 프리퀀시를 맞춰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스터 PFC입니다. 근데 인터리브는 각각을 이제 한 동작을 시키는데, 근데 180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의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쪽에서는 떨어지게 되고,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이 이제 서로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력을 보면 입력의 커런트는 I는 IL1 더하기 IL2인데, 그게 이제 상쇄돼가지고 거의 없는 모양새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덕터의 출력의 I1과 I2도 출력으로 보면 이렇게 같이 180도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은 CO 캐패시터, 출력 캐패시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다이오드의 부담도 줄여서 좀 더 에피션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를 줄이고 높이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와트를 기준으로도 많은 이제 인프루브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터리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300와트 언더의 제품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UCC 28056이고요. 6핀짜리 제품이고, 노로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워 컨섬션이 50mW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기 전력 이슈가 있으실 때는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컨 OVP라든지 OVP 프로텍션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소프트 스타트하고 소프트 리커버리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텍션이 걸리고 나서도 급작스럽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파워 레벨에서 이제 출력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도 네거티브도 1A 그리고 0.8A의 게이트 커런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50W 이하의 PFC 솔루션이면 이 정도의 게이트 드라이빙 영역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언제나 이제 PFC를 이야기할 때 노THD와 에피션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간단한 이 모양새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리브 PFC 제품이 UCC 28064A인데요. 이 제품을 이제 최근 올해부터 양산을 하고 있고, 작년에 거의 이제 완료해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터리브가 여러 가지 이제 베니피트가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바뀐 거는 버스트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 로드 때.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원래도 지원은 했지만 좀 더 강화된 게 페이저 모드입니다. 원페이저 모드로 해서 어느 정도 구간 이제 라이트 로드가 뭐 10W면 10W 이상에서 50W 사이 그런 약간의 애매한 라이트 로드 구간에도 에피션시를 올리기 위해서 투페이저를 이용해서 FET 두 개를 사용하다가 그 50W나 설정값을 해주시면 페이저 이 PHB라는 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전압을 받아서 이제 스레스홀드 정해주시면 와트 변화에 따라서 얘가 GDA만 동작하는, 그러니까 FET 하나만 동작해서 라이트도 때도 어느 정도 에피션시를 올린 그런 솔루션이 UCC 8064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